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어저께 다들 다육이 단돌이를 잘 해주셨나요? 저는 어저께요. 추위가 예전에,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왔던 그 추위 때보다 눈을 봐서 그럴까요? 좀 춥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을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하룻밤을 지내게 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햇살이 한가득 들어옵니다. 아, 너무 다행이에요. 구름이 끼어 있지 않아서. 추위를 한번 확 느꼈을 때는 바로 아침에 햇살이 들어와야 얘네들이 몸이 녹아요. 몸이 녹고, 그 다음에 이 저녁에 오돌오돌 떨었던 그 에너지들을 다시금 충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막 받아들일 거예요. 좀 아이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이렇게 좀 칙칙해 보이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피나도 살짝 얼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늘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살짝 몸이 얼었다가 서서히 다시금 회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나 뒷면이 얼지 않았을까 해서 뒤로 한번 돌려봤는데요. 얼었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추위에 바짝 긴장한 게 눈에 보입니다. 색깔도 약간 조금은 그래 보여요. 한 요 정도는 햇살 아래서 충분히 다시금 원래의 색감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은 한 번씩은 다 냉해 살짝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살짝 얼렸다가 녹혔다를 한 몇 년 동안 요 바깥에서 키우면서요. 얘네들한테 느낌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도 되는 추위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감수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육이들도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요.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찬바람을 한번 세워줬던 아이들,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다시금 그 경험을 살려서 이뻐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저희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햇살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요. 색감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제가 보는 색감이랑 휴대폰에서 보여주는 색감이 조금 달라 보여요. 휴대폰은 왠지 모르게 좀 칙칙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들이 냉해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여기 두 자리가 없죠. 머니메이커 금이랑요. 여기 있는 청옥금, 금오기를 안으로 들였다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씩 내보내려고 해요. 걔네들은 이제 홍페페하고 홍페페랑 당인이랑 호빗당인. 그렇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아흥모하고 이런 아이들을 들여놓는다 하다가 걔네들까지 같이 들여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도입니다. 그래 좀 바람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차가운데요. 햇살 앞에 서 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손도 시리지도 않고요. 지금 이때쯤 되면 되게 손시리고 이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정도로 날씨가 회복이 되었으니 다육이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있는 얘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덕양갈매기. 그렇죠. 염작가에 있는 덕양갈매기인데요. 얘가 금기가 좀 많아서 저희 집에 와서 밖에 내놨더니 금기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요 아이랑 여기 있는 을려심이 금기가 너무 많이 보여주죠. 요 아이들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방울복랑 금도 괜찮습니다. 요 세 아이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서 선택하는 방법을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근데 여기에서 또 잘 있어주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저에게는 일상이라 그닥 뭐 걱정도 안 되고 그냥 놔뒀었어요. 살짝 얼었구나. 이제 햇살이 뜨니 몸을 회복하겠구나. 이러면서 얘네들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잘 있었는지 얼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빨리 나와서 얘네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 그런 것도 해주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고요. 들여놨던 애들을 다시 내보내기 전에 한번 들어서 찍어보는 걸 해볼게요. 여기 있는 청옥금을 들여놓았어요. 지금은 얘가 머리를 묶었을 때 위에 봉이 옆으로 막 갈라지듯이 애들이 수영이 요런데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게 휘어지지 못하게 세워서 키웠었는데요. 홍옥하고 레드벨을 키우면서 얘네들을 그냥 자유분방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놔두면요, 겨울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예요.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아, 얘네들이 있을 곳이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오기는 겨울이 되고 얘네들이 물들 때 보면요, 색감이 거진 없는 백색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란빛도 올라오는데요. 이게 추위가 좀 더 많이 들고 약간의 물들미 더 있다 그러면 이런 색감을 너무 맑은 색깔을 보입니다. 얘네들이 살짝 탄 것도 있었고요. 냉이도 살짝 왔다 가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입장이 건강하지 않나 했어요. 근데 잡아보니까 정말 단단하고 돌처럼 물 반응 잘 하고 있고 뿌리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찍어보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라 저 잘 이런 건 못하거든요. 손으로 놓다가 한 손으로 들다가 밑으로 떨어뜨릴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서요. 잘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데 이렇게 건강함을 한번 보니까 좋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머니메이커 금은 키우면 키울수록 풍성하게 보이고요. 얘는 한 번도 헐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데리고 올 때부터 이런 수영이었나 하면 아닙니다. 이런 수영에 비슷한 모습은 있었는데요. 입장이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얘를 키우면서 정말 잘 다져지니까 얘가 한 1년 정도만 키워도 어느 정도 얼굴이 다져지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 자구도 정말 잘 내어주는 아이입니다. 물을 주면 정말 좋아라 하기 때문에 바깥에 걸어놓고 오는 비 맞춰가면서 키워도 아무 일 없이 무방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수북한 얼굴로 많은 비가 올 때는 조금 도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구를 잘 달아줘서 이런 풍성함을 보여주니까 너무 이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물을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맛만 보여주나 봅니다. 올해는 너무 확 들어오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씩 내가 어떻게 물드는 거를 맛배기처럼 생장점에서 분홍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이 색감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지금 얘가 라인 쪽에만 살짝 들어온 느낌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이 곳곳에서 들어오면요, 정말 이쁜 얼굴을 볼 수 있답니다. 얘는 입장 자체도 퉁퉁합니다. 요 아이랑 비슷한 아이가 워터메리가 있어요. 워터메리는 요 아이들 여기 있는 얘보다는 조금 머니메이커 금보다는 입장이 절반 정도가 작아요. 진짜 작습니다. 작고 느낌상 만져보면 얘가 약간 살짝 윤 같은 느낌이 들고 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얘보다는 모든 게 다 조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디칸스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커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걔도 이런 식으로 자라거든요. 근데 저는 머니메이커 금을 조금 더 좋아라 합니다. 걔는 목대가 조금 더 요렇게 얘는 이게 좀 빳빳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입장이 좀 얇고 이러니까 대가 조금 얇아요. 그래서 조금은 처지면서 자라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보다는 얘가 키우기가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워터메리도 키우기가 어렵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뻐요. 그 아이랑 이 아이랑 물들미 비슷한데요. 얘가 조금 더 분홍색이고 걔는 약간 붉은색이 난다는 거죠. 아, 이뻐요. 이쁩니다. 얘도 꽃도 볼만합니다. 꽃이 희성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나? 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뻐요. 이렇게 얘를 보면서 계속 이쁘다죠? 얘를 이렇게 들어서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얘는 잡을 곳이 없어요. 밑에 턱이 다 감춰져 있어서 집어넣을 때도 얘는 두 손이나 아니면 한 손으로 할 때도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죠. 이쁜 워터메리가 아니 워터메리래요. 머니메이커 금을 여러분들에게 찍어 봅니다. 찍어 보여드려요. 호빗 당인이 저희 집에 올해 5월 달에 왔는데요. 이렇게 붉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신겨서 화분에 활짝하기 전에요. 저쪽 끝에다가 한쪽으로만 햇살 보게 했더니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라주고 있네요. 올해는 빨간 물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여기에 끝자락에서 홀로
열심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색감을 보여주고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 지나야 될까요? 그래야 얘는 자구를 달아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자구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연히 2년 반? 조금 지나가니까 자구를 막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2년 가까이 돼서나. 그랬나? 그래서 자구를 달아주더라고요. 자구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자구를 달아주니까 이쁜 거 보니까 호빗 당인도 밑에서 조금이로 당인처럼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면요. 정말 이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쩜 식물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정말 당나귀 기처럼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어저께 밤에 얘 들여놓을 때 화분이 얘가 젖어 있었어요. 들여놓을 때 화분도 꽝꽝 얼었는 것처럼 그랬고요. 이 화분에 여기 있는 여기 아이에 만져보니까 여기가 너무 차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설마 아픈 건 아니겠지 하고 넣어놨었는데 베란다 저 선반에 넣어놓고 문은 열어놨거든요. 그 정도만 되어도 어저께 온도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온도입니다. 얘가 한참 차가운 데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온도를 높여줘 버리면 얘한테 그닥 좋지 않습니다.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깥의 온도하고 너무 차이 나게 따뜻하게 아니고요. 나왔을 때 베란다 안도 좀 쌀랑하게 추워야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도차가 0도에 가깝게 그 정도는 되어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1도에 가깝게 그 정도는 되어야 얘가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저희는 조금 춥더라고요. 요렇게 잘 자라주는 호빗당인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당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인이 이렇게 예쁘게 커주었습니다. 원래 외도로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달아줬어요. 당인이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인지 제가 키우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 당인을 얘가 2번째인가 3번째인가 실패를 보고 얘를 키웠어요. 얘를 무난하게 잘 키우는 크는 아이인데요. 제가 얘를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해준 거죠. 너무 야박하게 얘를 키웠더니 입 마른 현상도 많았고 자구를 잘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을 해서 비를 거진 다 맞추면서 장마 때도 그랬고 비를 맞추면서 얘를 키웠는데요. 이렇게 넉넉하게 자구도 달아주면서 얼굴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들이 당인 예쁘게 키우신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랑 한번 해보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순둥이로 잘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얘를 잘 키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잘 커줍니다. 밖에 놓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놔두니까요. 잘 안 닿아요. 그쪽에 가려 그러면 정말 몸에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손을 잘 안 대는데요. 혼자서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악천후 속에서도요. 하나도 뭐 입장이 무르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자라주는 아이라 호빗 당인도 요 아이처럼 그렇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너무 이쁜 당인 금이 아니죠. 당인을 보여드리고요. 당인 금도 얘처럼 이렇게 자라주면 얼마나 이쁠까요? 지금 한참 어린둥이로 있죠. 그 아이도 한번 지나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이쁜 당인이 제 눈에 쏙 들어옵니다. 햇살이 옆으로 너무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 제가 홈페트에 올 겨울에만 해도 그러니까 1월달, 12월달 막 요럴 때 제가 홍페페를 너무 못 키워요. 뿌리를 잘 못 내리나 봐요.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3번째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뿌리 잘 자라고 요렇게 7 곱하기 7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7 곱하기 7 풀분해서 화분도 그렇게 크지 않고 흙도 많이 주지 않는데 요렇게 얼굴을 많이 이쁘게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구로 다 잡혔던 아이들이 얼굴이 큼지막하게 자라주었고요. 얼굴의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지 않았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얼었다가 녹은 상태는 입장을 만졌을 때 똑똑똑 떨어집니다. 똑똑똑도 아니에요. 그냥 스르륵 떨어집니다. 근데 얘 입장을
만져봤는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진짜 돌덩이 같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분이 젖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부터 밤 온도도 이제 살살 다 풀려서 원래의 11월 달의 온도로 돌아와요.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한 달간이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놓여져 있는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6일 정도는 또 따뜻한 날이 되거든요. 5일 정도 되겠네요. 목요일까지는 따뜻한 날이라 얘가 거기에서 회복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도 해보는 거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지. 지금 빛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찍어야 제대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찍으면 제가 얘를 찍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아이고 다르게 찍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제 눈에 지금 너무 이쁜데 이 아이의 색감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큰 아이입니다. 너무 풍성해지고 이뻐졌죠. 이때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제 목소리가 제일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흥분한 상태입니다. 너무 이뻐서 제가 얘를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요번에 추위가 지금 두 번째 찾아오는 거잖아요. 저번에는 3일 동안 추웠잖아. 3일에서 4일 동안 추웠잖아요. 그 속에서 얘가 잘 살았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해봤어요. 건드리면 입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건드리지도 않고 이랬는데 어저께 하루 여기 안에서 재웠었거든요. 너무 단단하니 잘 커줍니다. 다육이들이 조금 찬바람에서 얘네들이 최대한 이길 수 있는 온도를 보여주면요. 이렇게 입장을 튼튼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쁩니다. 제가 잘 못 키웠던 아이가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기분이 더 업되면서요. 너무 이뻐서 계속 찍어 보여드립니다. 홍페페 좋아라 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저 혼자 신나서 막 찍어 보는 거죠. 다른 아이들을 또 한번 찍어 볼까요? 얘는 녹기란이에요. 녹기란은 저희 집에서 오래 있었던 아이입니다. 19년도인가 아마 20년도인가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데리고 올 때에는 여기 있는 머리가 삼두 아이가 제대로 조금 큰 아이였고요. 목대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여기 있는 아이가 작은 아이였는데 언제 여기 얘가 지금 캔 화분에 심겨져 있다가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화분으로 갈아준 지가 한 두 달 반 정도 되어 갈까요? 너무 성장세가 좋습니다. 캔 화분에서요, 요렇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밑에 자구도 많이 자라주고 있고요. 분갈이 하면서 입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밑에도 그러니까 입장을 많이 달고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록기란 같은 경우는 저 이런 아이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데요. 언제가부터가 이런 초록빛감의 아이들 동글동글이가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얘가 입장도 좀 특이하지만 목대도 좀 특이해요. 일반 목대를 보신 분들이 녹기란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저는 얘가 병들었는 줄 알았어요. 어쩜 목대가 이렇게 스펀지 같은 느낌이지? 라는 생각에 이거 판매하신 농장분들, 얘는 농장에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2,000원인가?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섭섭하다 그랬어요. 어쩜 이런 아이를, 병든 아이를 팔 수가 있을까 했는데요. 원래 얘가 이러더라고요. 얘는 일반적인 목대보다는 살짝 폭신폭신한 느낌이 듭니다. 좀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잘 거예요. 얘는 병치레도 없었고 물을 준다고 해서 얘가 막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 많이 줘라 하는 녹기란 너무 이쁘고요. 정말 어쩜 요런 아이가 있을까요? 입장이 요렇게 거칠거칠한 요런 게 있습니다. 꼭 거미줄을 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갈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죠. 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녹기란도 너무 이쁜 요 아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손홍기 다육님 같은 경우는 풍성하게 잘 키우시잖아요. 요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을 잘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얘를 자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잘 안 잘라져요. 이렇게 풍성한데 위에를 자르라고 하니까 제가 경험을 잘 못 해본 거라 더 이질감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또 손흥기 다육님이 잘라서 풍성하게 키우시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막상 과일을 들면
가위질이 안 돼요. 얘네들은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풍성한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유, 언젠가는 저도 요 아이에게 가위를 들 날이 있겠죠. 올해는 왠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분이 가위를 들 때에는 10월달 중으로 가위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잘구가 잘 나온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따라 해봐야지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제게서 자라고 있는 로끼란입니다. 제게 있는 아악무가 아이고 순환의 시대입니다. 얘는 추위를 잘 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냉해 입었다가 회복하는 입장도 보이네요. 앞면을 요렇게 두고 있어서 요쪽에만 보니까 여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리를 조금 바꿔줘서 조금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디에 있을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안으로 들이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난간 어디에다가 아이랑 바꿔줬으면 하는데 그런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얘랑 바꿀 자리가 얘도 그렇게 그닥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내보내고요. 다시금 여기에서 물도 먹어가면서 얘가 더 통통해지고 이런 걸 해본 다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물 반응을 5일 동안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어요. 얘는 안쪽에다 놔뒀다가 최대한 제가 얘만 안으로 드릴 수 있게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영하 2도가 이틀 잡혀 있더라고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잡혀 있어요. 그때는 얘만이라도 들여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잘 못 키우는 애성인가 봐요. 요 아이가 입장도 살짝 말랑말랑하고요. 물관수를 한번 또 다시 저면관수로 물을 쫙 먹인 다음에 내보내는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조금 있다가 내보내고 물관수, 저면관수를 한번 해서 화분도 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물을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또 빳빳해져요. 얘는 저면관수로만 물을 먹어야 할까요? 두 번째 저면관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얼어서 그럴까요? 안에서 오늘 조금 따뜻하게 있어 봤는데요. 그래도 얘가 입장을 회복하지 않는 거 보면 뿌리에서 얘가 물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저면관수로 얘를 얼굴을 빳빳하게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내일이나 이때쯤 내보낼까 해요. 얘도 지금 이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제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얘 이쁘게 자라면 정말 이쁜데 이런 탑돌이들을 제가 참 못 키웁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덮어놔요. 창문을 덮어놓으면 요 정도로만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아이들을 덮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당인 금을 위해서 살짝 덮어둔 겁니다. 그냥 얹어만 뒀습니다. 조금 제껴져서 바람이 들어간다 그래도요 괜찮아요. 그 정도도 만약에 정말 추운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찬바람이 들어가면 얼 수가 있지만요, 어저께 온도가 그렇게 막 영하 5도 6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온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걱정되는 다육이가 있다면 위에 살포시 신문지 같은 경우 얹어 놓기만 해도 얘네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버티게 했는데요. 괜찮죠? 당임금을 안으로 들여 놓을 수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차가운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또 2차적인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얘네들한테 덮어주었더니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득을 본 거죠. 당임금이 로치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제 다육이 괜찮다라고 오늘 보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한 5일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바깥에 내놓으셔도 될 만큼의 온도가 됩니다. 따뜻해요. 몹시 따뜻합니다. 이런 날씨에 아마 베란다 안에 있다 그러면 웃자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5일 정도의 5일 안에 있는 뭐 그 정도에 그렇게 막 웃자라는 건 아닌데요.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영하 2도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금 온도가 정상으로 또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2, 3일밖에 보여지진 않지만요. 보니까 다시금 영상권으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이제 베란다 안에서 지내기에는 좀 따뜻한 날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얘네들을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는 거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육이들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죠. 바깥에 있어서 조금 꽝하고 얼은 듯한 느낌은 있어도 다육이들 그 나름대로 잘 있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다육이들은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매해마다 조금씩 추위를 경험하는 거를요, 낮춰보세요. 낮춰보시고 어느 정도 경계선까지만 하겠다 하는 걸 해보시면요, 얘네들이 잘 버텨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 냉해 입는 아이들도 있어요. 처음에 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저도 맨 처음에 겨울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영하 2도에도 냉해 입는 아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냉해를 입는 데에서 갈 만큼 냉해는 아니었고요. 입장이 못난 입장이 됩니다. 쭈글쭈글한 입장, 화상 입어서 시큼시큼한 아이들도 군데군데 생기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회복을 하고 견뎌낸 아이들은 그 다음 해에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도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육이들도 스스로 내한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요번에는 춥스가 아무래도 제게서 떠날 것 같으네요. 춥스 철화가 몸이 안 좋아서 쟤를 안으로 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냉해를 입었네요. 전혀 경험이 없던 아이를 그냥 맹렬한 바깥쪽에다 놔두고 바람을 맞췄더니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아이도 그냥 놔두고 한 며칠은 두고 보려고요. 회복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주 못난이로 만들 수도 있고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춥스는 제가 포기한 상태라 안 이쁜 상태라서요. 지금 요대로 있는데 결 정 안 되겠거든. 여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얼굴 떼서 거진 생얼에 가깝게 풀렸죠. 요 아이들을 지금 생얼 하나 얼굴 키우는 아이 있죠. 그 아이랑 합식해 주려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봐도 되니까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저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들이 저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있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요번까지 추위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시금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이 날씨에 다육이들이 힘을 얻고 내한성을 잘 길러서 올 겨울도 무사히 지나가 보라고 말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따뜻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따뜻한 날에 다육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